어제 오후 올 하반기 기대작인 영화 미인도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조선 에로시티즘이라는 이색 소재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스포츠 한국의 고규대 기자와 함께 영화 미인도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인도의 시사회 분위기 어땠나요?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죠? 네, 화면에도 보다시피 참 화기애애하고 네. 뜨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 이제 미인도 시사회가 미인도가 첫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노출 장면에 대한 색안의 관심 때문인지 참석자들이 꽤 많았던 시사회였고요. 주인공인 김민선 씨와 추자연 씨도 이날 그 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의 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영화는 그 조선시대 천재화가 신윤복과 김홍도의 삶 그리고 신윤복의 여자라는 설정으로 치명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홍보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의 에로티시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네. 그 설정에 걸맞게 김민선 씨가 약 5분 동안 펼치는 배드신 등 파격적인 설정이 많았는데요. 최근 화제가 됐던 영화 새끼와 비교한 일이 등장할 정도로 영화 이른바 그 탐미주의적 영상에 초점을 맞춘 작품입니다. 그래요. 미인도 일단 이색 설정이 좀 눈에 띄는데요. 왜 하필 에로티시즘이라는 네. 소재로 관객들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흔히 이렇게 조선 후기 회화사에서 신윤복과 김홍도를 거장으로 꼽고 있는데요. 흔히 이들 이제 풍속화의 대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신윤복의 그림을 보면 인물의 눈짓이나 몸짓 같은 경우에 뭐 기묘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춘하도의 경우에는 지금 시선으로 보더라도 조선시대의 그림이라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골적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혜원이라는 호 때문에 네. 혹시 신윤복 여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설정에서 출발을 해서 영화 미인도가 신윤복 여상이라는 그런 가상의 설정하에 조선 에로티시즘이라는 그런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에로티시즘 하면 굉장히 네. 좀 어감이 자극적인데 요즘은 이거 좀 과감하게 내세우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에로티시즘이라는 설정은 이미 한국 영화에서 하나의 축으로 이제 자리매김한 장르인데요. 네. 에로티시즘이라는 그 용어의 사전적 용어는 흔히 그 성애적 경향, 성적 흥분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에로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원초적 인간의 본능을 다룬 게 바로 에로티시즘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 가지 이제 그 주의할 점은 성적 관심만을 뜻하는 섹슈얼리티와 다르게 해석된다는 점입니다. 에로티시즘보다 그 심미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인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사극 에로티시즘의 영화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섹슈얼리티는 큰 범위의 에로티시즘의 한 가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에로티시즘 영화가 최근에 그 영화 봉태규 주연의 영화 가로지기부터 네, 미인도 그리고 조인성 주진모 주연의 쌍화점까지 이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들 한국 영화의 이색적인 경향이 요즘의 에로티시즘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에로티시즘이 한국 영화의 하나의 축이었다면 언제부터 좀 대중적인 관객들의 사랑을 받게 됐죠? 이제 흔히 얘기하는 70년대의 그 호스티스 영화라고 표현하는데요. 호스티스 영화가 이제 지금 요즘의 에로티시즘 영화의 시조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80년대 에로 영화의 시조격인 장르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영화계에서는 그 82년에 그 에마 부인이라든지 네. 빨간 행두 등을 한국 에로티시즘 영화의 그 시작을 해석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인데요. 이 시기를 시작으로 84년 무릎과 무릎 사이, 85년 어우동, 86년 뽕병강세 그리고 88년 매춘 등 화제들이 연이어 관객들을 만났는데요. 영화 매춘의 경우에 그 은밀한 부위가 등장한다는 그런 소문만으로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 시기에 그 에로티시즘 영화가 양산된 이유는 사실 그 아픈 우리나라 역사 때문인 것 같은데요. 80년대에는 그 사회 비판 등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을 때여서 그 검열의 가위를 피하기 위해서 에로티시즘 영화를 많이 만들어낸 것 같고요. 네. 그 때문에 그 1972년부터 그 80년대 중반까지에 이르는 시간을 한국 영화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이렇게 평하는 일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당국의 검열로 인해서 중간중간 잘려나간 필름이 영상에 걸려서 네. 극장에 걸리는 일도 왕왕 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씁쓸한 역사의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80년대 에로티시즘 영화의 스타를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뭐 당시 그 안소영 씨, 그 오수비 씨, 이보희 씨 등은 한국 에로티시즘의 그 트로이카다 이렇게 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그 이들을 능가할 만한 그 에로티시즘 영화의 스타는 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 당시 영화 속 설정에서 그 여주인공들이 뭐 생녀라든지 백침이라든지 이런 설정으로 등장하는 점인데요. 아마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되고요.
사실 또 에로티즘에서 남자 스타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한국 그 사극의 형태로 된 에로티즘 영화가 꽤 많이 있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뭐 이대근 씨, 김근태 씨, 그리고 마흥시 씨 등이 사극 형태의 에로티즘 영화의 남자 스타 3인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80년대 에로티시즘 영화를 보면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 영화에 꼭 있었던 장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시 직접적인 그 성적 묘사를 하는 게 관객의 정서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른바 그 영화적인 기법, 그 몽타주라고 하는데 그 기법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 사극 형태 에로티즘 영화를 보면 그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거사는 꼭 물레방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 천연성이 뺏길 때면 뭐 꽃잎이 떨어진다. 뭐 수절한 과부가 무슨 일이 생기면 뭐 다음날 열매문이 쓰러진다든지 그리고 병강수 옥녀가 만나면 뭐 꼭 지진이나 산사태가 일어난다 이런 지금 뭐 돌이켜보면 아주 코믹한 설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표현의 그런 수입 때문에 이런 설정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자, 그럼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이 한국 영화의 에로티시즘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그 에로티즘 영화의 경우에 장르 특성상 외설 논란과는 조금 많이 그런 휘말리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에로티즘 영화로 꼽히는 그 베르톨루치 감독의 연출의 그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같은 경우에는 73년에 개봉 당시에 음란하다는 이유로 감독이 감옥에 갇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설 논란에 많이 휘말리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그 예술적인 그 영화가 예술적인 특징을 무시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 호기심만을 자극하는 그 섹슈얼리티 영화 때문에 에로티즘 영화마저도 싸잡아서 폄훼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영화 미인도라든지 곧 개봉될 쌍화대문 같은 경우에 작품성과 예술적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마 한국 영화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인도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에로티시즘을 담았지만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춘 그런 영화라는 평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스포츠 한국의 고규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